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김정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Augmented Neural ODEs입니다. 2018년도에 뉴립스에서 베스트 페이퍼를 받으며 뉴럴 ODE가 주목받으면서 등장했습니다. 바로 다음 해 2019년도에 같은 뉴립스에서 발표된 뉴럴 ODE 관련 논문입니다. 발표 목차입니다. 가장 먼저 뉴럴 OD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선수적으로 다시 복습을 해볼 그럴 개념들을 살펴보고 이후에 뉴럴 OD의 핵심적인 개념과 그리고 본 논문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뉴럴 OD 또는 줄여서 뉴로D라고 부르는데 이 방법이 어떤 접근을 취하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딥러닝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알려지지 않은 unknown function f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에러로스를 구해 펑션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저희가 아는 이러한 방식은 사실 함수 f를 직접 구하는 매우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매우 직관적이고 이해하기도 쉬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뉴럴 ODE는 함수 f를 찾아가겠다라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기존과는 다른 접근으로 함수 f를 찾아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수 f를 찾아가는 다른 방법이 무엇일지를 앞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에 필요한 몇 가지 선수 개념만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가겠습니다. 기본적인 부분들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분은 어떠한 점에서 기울기 또는 변화율로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본 함수를 x에 대해 미분하면 마이너스 2x라는 도함수, 기울기 또는 슬로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적분을 다시 리마인드 해보면 적분은 미분의 역관계로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예와 같이 마이너스 2x라는 도함수에서 본래의 펑션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적분입니다. 즉,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으로도 적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분은 정적분과 부정적분으로 나누고 보이시는 것은 특정한 구간을 나누지 않은 부정적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미분 방정식 differential equation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 differential equation이라 하는 미분 방정식은 미분한 도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방정식인데 도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인 것입니다. 종속 변수를 독립변수에 대해 미분한 도함수를 포함하는 방정식, 이것을 보이시는 것 같이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부르게 되고 여기에서 미분하는 변수가 하나일 때 영어로 ODE, 상미분 방정식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상단의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은 변수가 x 하나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f-x-2x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 f-x라는 도함수가 포함이 되어 있고 등장하는 변수는 x 하나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바로 ODE라고 부릅니다. 뉴럴 ODE는 이름에서처럼 OD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미분 방정식 ODE를 인공신경망에 가져온 걸까요? 시퀀셜 데이터, 즉 순서를 갖고 있는 데이터는 그 시퀀스가 이산적일 수도 있지만
연속적인 경우도 또한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뉴럴넷 구조로는 연속적인 데이터라도 이산적인 레이어 구조로 한 스텝씩 잘라서 넣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와 구조 간 미스매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와 다르게 연속적인 구조로 연속적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의문에 그 힌트를 동력학, 다이나믹스에서 찾았습니다. 동력학이란 물체의 변화로부터 전체적인 운동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축구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갑니다. 축구공의 운동의 한 순간에서의 변화를 왼쪽의 그림과 같이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본래의 함수, 즉 축구공의 포물선 운동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도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은 적분의 과정이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오일러 메소드입니다. 혹시 테일러 전개가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일러 메소드라는 것 자체가 테일러 전개에 기반을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레지듀얼 네트워크가 동력학과 닮은 점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레지넷의 학습은 히든 스테이트 간 변화량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력학이 순간의 변화로부터 전체 함수를 찾아내려 했듯이 레지듀얼 네트워크도 히든 스테이트 간 변화를 학습해 전체의 함수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력학과 레지넷의 공통점은 바로 변화 속에서 본 함수를 찾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일러 메소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일러 메소드는 미분 방정식을 풀어 전체 함수를 추정할 수 있게 합니다. 오일러 메소드는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나누자면 오일러 메소드와 발전된 방법들인 모던 솔버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오일러 메소드에 기반하기에 오일러 메소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일러 메소드는 ODE를 푸는 ODE 솔버이고 결국 펑션을 근사하게 됩니다. 즉, 적분의 과정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하기 쉬우실까 고민을 하다가 위키피디아의 설명을 참고해 보기로 했습니다. 위와 같이 하나의 점 A0와 ODE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하나의 점 A0, 하나의 점과 도함수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A0라는 점이 나온 모태, 즉 오리지널 펑션을 알지 못합니다. 이걸 찾아가는 방법이 바로 오일러 메소드인 것입니다. 함수를 근사하는 것이죠. 예시를 위해서 보이는 것과 같이 f-x-2x는 0 이라는 ODE가 하나 주어져 있고 A0라는 최초의 점은 1,2로 주어졌다고 얘를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A0라는 점에서 오리지널 펑션의 기울기가 곧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셨듯 저희는 1,2에서의 기울기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울기를 타고선 델타 x만큼 한 스텝만 움직이면 다음 점 A1과 그 기울기를 다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를 반복하면 왼쪽과 같이 점들을 찍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저희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리지널 펑션, 파란색의 오리지널 펑션 본 함수를
빨간색과 같이 오차가 있지만 근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빨간색의 점과 점 사이의 슬로프는 리니어하기 때문에 선형이기 때문에 본래의 파란색의 넌리니어한 함수를 빨간색처럼 리니어하게 근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본 델타 x, 즉 이동하는 스텝을 매우 짧게 가져가면 지금보다 더욱더 넌리니어한 펑션에 대한 근사 성능을 높여서 가져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텀이 있습니다. 보이시듯이 스텝마다 기울기를 새로 계산해 업데이트하면서 곡선처럼 기울기를 꺾어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예시는 4번의 이밸류에이션으로 얻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A1이라는 점은 A0에서 한 번의 이밸류에이션 이후에 새로운 이밸류에이션을 통해 기울기를 계산해 다른 기울기로 곡선을 함수의 리니어한 슬로프를 다른 기울기 값으로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기울기가 변하는 순간을 이밸류에이션으로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더욱 짧은 스텝을 가져간다는 것은 더욱 많은 이밸류에이션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이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곡선에 맞춰서 기울기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몇 개의 점들만 살펴보니까 큰 그림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모든 점에 대해 방금과 같은 기울기를 그려보았습니다. 이를 슬로프 필드라고 부릅니다. 도함수는 보이시는 것과 같고 이니셜 포인트는 0,10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마치 파동의 형태로 슬로프들이 이어져 있고 0,10에서 이 슬로프를 타고 쭉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보이시는 것과 같은 빨간색 화살표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중요한 포인트 2가지를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슬로프 필드에선 한 포인트에서 한 개의 슬로프만을 갖는다라는 점입니다. 수직으로 그어놓은 검은 점선의 스텝 축에서는 모든 지점에서 오직 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파란 화살표 방향의 움직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슬로프 필드에서 ODE는 연속적인 변화를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제가 그래프를 플로팅을 하기 위해 임의로 X축과 Y축의 값들을 이산적으로 끊어놓은 상황이어서 보이시는 빨간색의 화살표가 끊어져 있고 연속적인 변화를 표현한다는 점이 잘 느껴지시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X축, 각 스텝을 무수하게 작게 가져가다 보면 이 연속적인 포인트들이 이 이산적인 스텝들이 결국에는 연속적인 흐름으로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쭉 잘게 쪼개서 무수히 잘게 쪼개다 보면은 왼쪽과 같은 연속적인 곡선의 흐름을 또는 트라이젝토리, 곡선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는 오른쪽의 본래의 그라운드 트루스 펑션을 모사하는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 이니셜 포인트 또는 이니셜 스테이트 또는 초기점, 초기값에서 ODE 하나만을 가지고 오리지널 펑션을 근사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오일러 메소드로 ODE를 푸는 이유입니다. 앞서 오일러 메소드에 시간을 많이 들였던 이유는
뉴럴 ODE의 포워드, 백워드가 모두 오일러 메서드이기 때문입니다. 오일러 메서드가 곧 모델 구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일러 메서드는 적분의 과정으로 펑션 어프록시메이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는 무수한 더하기에 불과합니다. 앞서 본 예시의 A0, A1 첫 두 점만 그려보았습니다. A0와 A1이 위와 같은 좌표를 갖는다면 가운데 수식처럼 Y1은 Y0 더하기 H 곱하기 기울기가 될 것입니다. 곡선의 Y좌표들은 결국 A식처럼 이전 Y좌표의 스텝과 기울기를 곱해준 값들이 되고 이를 재기적으로 쭉 파고 들어가면 B의 식처럼 가장 첫 Y1 값에 각 스텝과 기울기를 곱한 값을 무수히 더해줘서 가장 마지막 yn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오일러 메소드가 무수한 더하기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일러 메소드는 이렇게 첫 스텝 y1에서 마지막 yn으로 변하는 과정을 무수한 더하기로 풀어낸 것이고 이게 곧 뉴럴 ODE의 포워드이자 백워드 패스가 되게 됩니다. 두 가지만 다시 짚고선 넘어가겠습니다. 함수가 복잡할수록 앞으로 나아가는 스텝은 더 잘게 쪼개져야 합니다. 연산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함수가 복잡할수록 연산 코스트는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 스텝이 얼만큼 움직일지, 즉 스텝 사이즈는 오일러 메소드에서 고정이 되지만 모던 솔버들은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어댑티브하게 그 스텝 사이즈를 그때그때 길고 짧게 계산해 가져갑니다. 오일러 메소드를 통해서 변화가 전체를 쌓아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젠 앞서 보셨던 레지듀얼 네트워크와 뉴럴 ODE의 관계를 정식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오일러 메소드는 변화에서 본 함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레지듀얼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지듀얼 커넥션은 보이시는 위의 식 A와 같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H2는 H1에 변화량을 더해주고 H3는 H2에 변화량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H1에 두 단계의 변화량을 반복해 더해준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이를 재기적으로 쭉 파고 들어가면 B와 같이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산적인 레이어 구조에서의 변화량을 계속해서 더해주는 오일러 메소드인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밑의 뉴럴 ODE의 A, B 수식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A와 B는 결국 같습니다. 레지듀얼 네트워크 수식의 F 펑션은 레이어를 지나면서 나타나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의미합니다. 즉, 결국 변화량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오일러 메소드인 뉴럴 ODE도 마찬가지입니다. H 곱하기 기울기, 곧 Y값의 변화량을 무수히 더해주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레지듀얼 네트워크는 각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의 스텝이 디스크리트한 레이어 구조이고 뉴럴 ODE는 그 과정을 연속적인 곡선의 흐름, 즉 연속적인 변화로 볼 뿐입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레지듀얼 네트워크는 n번째 히든 스테이트까지의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이 이산적인 레이어를 거치게 됩니다. 반면 뉴럴 ODE는 연속적인 하나의 곡선이 곧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연속적인 과정으로 풀어내는 것. 뉴럴 ODE는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레지듀얼 네트워크의 포워드는 인풋 X가 들어가서 레이어들을 거쳐 Y로 가는 이산적인 과정으로 변화를 계산해냅니다. 뉴럴 ODE는 이와 달리 ODE 솔버, 즉 오일러 메서드와 같은 ODE 솔버들로 풀어내면 그것이 곧 포워드입니다. 아래의 예시처럼 Z0에서 Z1으로 가는 변화하는 과정을 0부터 1 시점까지의 적분을 한 번 풀어내는 것으로 설명하면 그만입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즉, 뉴럴 ODE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변화를 풀어줍니다. 본격적으로 뉴럴 ODE의 핵심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오일러 메소드에 대해서 긴 시간을 들여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기에는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포워드와 백워드 패스 자체가 오일러 메소드, 즉 ODE를 풀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ODE 솔버, 즉 적분을 계산하는 것으로 순전파와 역전파 모두를 대신하게 됩니다. 순전파는 0시점에서 1시점으로, 역전파는 반대로 1시점에서 0시점으로 적분을 풀어줍니다. 특이할 점은 역전파일 때는 인풋으로 데이터가 아닌 그레디언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오른쪽 끝 마지막 시점의 스테이트로 로스를 미분한 그레디언트를 첫 시작점으로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분을 풀어주게 되면 1 시점의 그레디언트에서 시작해 0 시점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구조가 짜여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엠리스트 데이터를 학습시킨다 라고 했을 때 왼쪽에서 시작해서 왼쪽부터 인풋을 넣고 컨볼루션 블락을 한번 넣어서 다운샘플링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피처를 ODE로 순전파를 한 뒤에 최종 레이블 값까지 계산을 해냅니다. 역전파도 마찬가지로 Z1, 1시점의 스테이트인 Z1의 그레디언트를 구한 뒤 그대로 ODE를 풀어주게 되면 0시점의 스테이트, Z0의 그레디언트, 그리고 더불어서 전체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뉴럴 ODE의 설명을 마무리하기 전에 중요한 특징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뉴럴 ODE는 백프로포게이션을 위해 중간값들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어별로 체인룰에 의해 백프로포게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값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메모리 코스트가 낮다라는 장점을 갖습니다. 둘째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연속적인 플로우라는 점입니다. 이는 두 가지 특징으로 이어지는데 먼저 모두 같은 차원 안에서 연속적인 플로우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플로우가 모두 2차원의 평면상에서 또는 1차원상에서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차원이 해당 ODE 구간 안에서 고정이 되어서 변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뉴럴 ODE의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ODE가 한 포인트에서 한 개의 슬로프만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과정은 모두 같은 차원, 고정된 차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본 특징 때문에 뉴럴 ODE가 풀지 못하는 함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1차원과 2차원 공간 속에서의 예시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이니셜 포인트에서 시작해 서로 교차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뉴럴 ODE는 이 함수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보았듯이 분홍색 동그라미 속에서 교차하는 포인트에서는 슬로프 필드가 두 개의 방향 벡터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차하는 함수를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차하려면 동시에 두 개의 방향 벡터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죠. 다음과 같은 예시도 있습니다. 빨간 영역과 파란 영역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그림과 같이 모여 있습니다. 만약 빨간 영역과 파란 영역의 데이터들을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싶다면 뉴럴 ODE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ODE는 차원이 고정된 상태에서 학습하기 때문에 왼쪽에 보이시는 동심원이 존재하는 2차원 공간상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각 데이터 포인트들은 선형 분리 가능한 피처들로 매핑이 되어야 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같은 차원의 공간상에 존재하는 동심원은 오른쪽과 같이 선형 분리 가능하도록 매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동심원에서 빨간색으로 둘러싸인 파란색 점들이 과연 어떻게 분리되어서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파란색 점들이 나오기 위해선 빨간 영역을 무조건 지나쳐야 하고, 그렇다면 빨간 점과 파란 점의 플로우가 교차하게 됩니다. 앞서 보았듯이 ODE로 풀어낸 연속적인 플로우는 교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 리니어하게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선형적으로 분리 가능하게 매핑하는 것은 보이시는 것과 같이 교차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뉴럴 ODE는 선형 분리가 가능하도록 함수를 학습해 갈까요? 실제로 학습을 시켜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가능은 하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파란색 점들이 안에서 밖으로 천천히 움직이게 되고, 빨간색 점들은 밖으로 우회하며 선형 분리 가능하게끔 피처를 매핑해 가게 됩니다. 오른쪽의 그림이 이를 연속적인 플로우로 나타낸 것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의 플로우는 서로 교차하지 않습니다. 학습은 가능하지만 플로우가 우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많이 휜 곡선은 그만큼 이밸류에이션도 많이 해야 하고, 따라서 코스트도 매우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의 곡선이 바로 이를 보여줍니다. 에포크가 증가할수록 곡선의 휘어짐도 심해져서 이밸류에이션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뉴럴 ODE의 한계를 정리를 해보면 교차하는 함수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교차하지 못하면 우회를 해야 하고, 함수가 점차 복잡해지고, 따라서 더 잘게 쪼개 더 많이 업데이트 시켜야 하므로 학습 코스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 교차하는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면 이런 부작용은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논문인 Augmented Neural ODE는 말 그대로 차원을 증가시킵니다. 왼쪽의 2차원 공간에서 풀던 걸 한 차원 증강해 3차원에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뉴럴 ODE 문제의 원인은 교차하는 함수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본 논문은 공간의 차원을 증강해 이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과연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본 교차하는 함수를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1,1, -1, 두 개의 이니셜 포인트에서 시작해 교차하는 함수를 왼쪽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차해야만 표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한 차원 증강해 오른쪽처럼 풀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1,0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두 개의 이니셜 포인트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원의 엘리멘트 값은 같고 세 번째 엘리멘트, 증강된 차원의 엘리멘트 값은 모두 0으로 두었습니다. 오른쪽과 같이 x와 y, 즉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원의 엘리멘트 값들이 1, 마이너스 1, 1,1로 매핑이 되도록 합니다. 엔드포인트에서의 증강된 차원의 밸류에 따라서 보이시는 것처럼 교차하지 않고도 함수를 매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차원을 증강함으로써 표현할 수 있는 함수가 더 다양해지고 더욱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서 본 동심원 데이터 예시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왼쪽처럼 고정된 2차원 공간에서는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회해서 복잡하게 피처를 찾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원을 하나만 증강하더라도 오른쪽처럼 피처를 찾아가는 과정이 비교적 짧고 선형적이고 간단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자체가 선형적으로 분리 가능한 separable 데이터와 앞서 본 동심원처럼 데이터 자체로는 선형 분리가 불가능해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찾아가야 하는 non-separable 데이터로 학습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의 뉴럴 ODE보다 아래의 어그멘티드 뉴럴 ODE가 더욱 짧고 선형적인 간단한 학습 과정을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학습 공간의 차원을 하나 증강함으로써 플로우의 자유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곧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기 위한 더 쉽고 빠른 길을 찾을 수가 있게 합니다. 차원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효과는 이렇게 5가지나 된다라고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 빠르고 잘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의 로스 플롯을 보시면 초록색의 어그멘티드 뉴럴 ODE가 더 빠르게 더 낮은 로스를 달성해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더 낮은 연산 코스트를 갖습니다. 보이시듯이 왼쪽 아래의 A 노드 어그멘티드 뉴럴 ODE가 위의 뉴로디보다 더 짧고 간단한 선형의 플로우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길고 복잡한 플로우인 뉴로디보다 더 적은 이밸류에이션으로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그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녹색의 A노드의 이밸류에이션 횟수는 에포크가 늘어나더라도 안정되게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학습해야 하는 함수가 간단하고 선형적이기 때문에 학습이 많이 진행된 높은 에포크 상태에서도 이밸류에이션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습해야 하는 함수 자체가 간단하고 선형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황색의 뉴로디는 갈수록 플로우가 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학습이 많이 될수록, 즉 에포크가 많이 진행이 될수록 더욱 이밸류에이션 횟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벤치마크 셋인 엠니스트와 사이퍼10에 돌려보면 파란색이 뉴로디, 주황색이 1차원 증강, 녹색의 10차원을 증강시킨 모델입니다. 로스도 모델이 증강한 그런 증강 모델이 더 낮고 빠르게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서도 중간의 NFE, 즉 Number of Function Evaluation을 보시면 엠니스트에서 뚜렷이 뉴로디가 갈수록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로스와 NFE를 함께 비교를 해보면 차원이 증강될수록 더 적은 이밸류에이션으로도 더 낮은 로스를 실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더 높은 일반화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오른쪽의 로스 플롯을 보시면 뉴로디보다
아래의 A노드가 더 낮은 밸리데이션 로스를 보이고 트레인 로스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동심원 토이 데이터셋 대상이었고 실제로 엠니스트와 사이파10을 보시면 얘기가 다릅니다. 오른쪽 아래의 그래프를 보시면 녹색의 A노드의 로스 플롯이 급격히 우상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밸리데이션 로스 커브가 이런 것인데요. 엄청난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위의 엠니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누로디가 밸리데이션 로스가 안정적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너럴라이제이션 효과에서는 논란의 여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오버피팅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럴OD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OD 솔버에 근거를 해서 포워드와 백워드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요. 조금 더 플랫한, 조금 더 간단한 곡선을 피팅을 하고자 한다라면 사실은 스텝 사이즈를 조금 더 길게, 짧게 가져가기보단 길게 가져가는 식으로 강제를 하게 되면 이밸류에이션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곡선의 피팅 정도도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댑티브 스텝 사이즈보다는 픽스된 스텝 사이즈를 갖는 오일러 메서드를 가지고 스텝 사이즈를 조금 길게 가져간다거나 또는 어댑티브 스텝 사이즈에서 스텝 사이즈를 계산을 하는 에러의 어떤 스레시홀드 자체를 조금 더 변화시키면서 조금 더 로버스트하고 조금 더 플랫한 곡선을 찾아가게끔 강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과 관련해서 벤치마크 데이터셋 대상으로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노드, 즉 오그멘티드 뉴럴 ODE가 기존의 뉴럴 ODE보다 더 높은 테스트 어큐러시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파10을 대상으로 본다면 테스트 어큐러시가 굉장히 낮은 것을, 절대값 자체로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 실험을 위해서 세팅한 그러한 하이퍼 파라미터나 모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벤치마크 데이터셋의 점수 자체가 최고점이다, A노드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점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뉴럴OD보다는 더 높은 테스트 어큐러시를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의 소타 모델들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낮은 애큐러시 스코어를 갖고 있다 라는 정도까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째로 A노드는 더 효율적으로 파라미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위아래로 각각 엠니스트와 사이파10 대상 로스 커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파라미터의 개수로 각각 모델을 학습시키면 주황색의 A노드가 더 빠르고 잘 학습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학습입니다. 엠니스트 로스 커브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주황색이 이제 엠니스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그런 각 모델의 로스 커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 주황색의 뉴럴 ODE가 특정 에포크에서 로스와 NFE, 즉 이밸류에이션 횟수가 모두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뉴로디가 급격히 특정한 조건에서는 오버피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녹색의 A노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논문의 기여점은 뉴로디의 한계점을 확인하고 증명했다는 점입니다. 뉴로디가 표현하지 못하는 함수가 존재하며 이는 학습 코스트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차원 증강 모델인 A노드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다양한 함수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덕분에 보다 빠르고 잘 안정적으로 적은 코스트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도 많습니다. 오버피팅이 실제 이미지 데이터셋 대상으로 크게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엠니스트를 벗어나면
조금만 어려운 이미지 데이터셋 대상으로도 테스트 애큐러시가 아직 많이 낮습니다. 따라서 학습 성능과 일반화 성능 모두에서 발전이 필요한 상태가 2019년의 뉴럴 OD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